찾는다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개발과의 협업이라는 내용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일렬로 연결한다면 개발 기간은 대단히 길어질 텐데요. 동시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동시에 되도록 한다면 전체적인 개발 기간은 짧아지게 됩니다. 이런 컨셉을 우리는 병렬공학 또는 동시공학, 영어로는 concurrent engineering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내용을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지식 체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네트워킹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구매 관리자로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짧아지는 상품 수명 주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제품 개발에서 개발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부품의 표준화와 공용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 질문을 해보면 부품의 표준화와 공용화가 어떤 건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은 부품의 표준화와 공용화가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기업의 경쟁력에는 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구매는 많은 양을 구매할 때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된 구매력에 따라서 부품의 구입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매하는 부품이 표준화와 공용화를 통해서 서로 약간 차이가 나는 부품을 그냥 각각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부품으로 설계를 변경한다면 구매력은 배가 됩니다. 이런 원리로 부품의 표준화, 공용화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부품의 표준화와 공용화가 구매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부품의 표준화와 공용화는 여러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 공급관리 부문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역량은 여러 부서와 함께 일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 공급관리 기본을 통해서 구매 공급관리와 관련된 여러 직무 지식들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아셔야 할 부분은 앞으로 구매 공급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역량은 여러 부서와 협업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또 사람을 다루는 능력 또는 그런 능력의 집합을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매 공급 관리 역량 중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구매 역량으로서 지식 체계인 CPSM 지식 체계에서도 세 가지 모듈로 구분해 놓은 러닝 시스템의 세 번째 모듈의 이름이 리더십인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환이라든가 공용 설계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배경에 대한 지식을 구매 공급관리 기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학습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개발 부서와 구매 연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품질 부서와 구매 연계 부분에서 품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품질이란? 이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품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만 그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조자 측면에서 본 품질은 규격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onformation to specification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품질을 고객 측에서 바라본다면 또는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면 품질이란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만족일 것입니다. 제조자 측면과 고객 측면의 품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자 측면에서의 품질로 고객 측면의 품질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아주 유용한 해결 방법이 바로 품질 기능 전개입니다. Quality Function Deployment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우선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나열하고 그것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들을 연결하고 그 기술적인 내용들의 서로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기술적인 내용들이 만족해야 할 사양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사양으로 검사해서 출하한다면 그 제품은 고객의 요구에 만족하는 품질이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서 체계화된 방법론이 바로 QFD입니다. 품질 기능 전개 또는 품질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QFD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심화학습이 필요하니 추가로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규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재에서 보시면 규격의 선정 부분에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무팀장 입장에서 유리잔을 살 때 관심 있게 보는 점과 영업팀장이 보는 유리잔에 대한 기대 또는 물류팀장이 보는 유리잔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유리잔에 대한 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 구매공급관리자는 어떤 유리잔을 사야 할까요? 일단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간단하게 나열해 보면 보기 좋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즉 디자인을 고려하는 측면이 있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 제품의 개발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고요. 고객의 수용 관점에서 본 마케팅적 고려가 있을 수 있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조달의 관점에서 본 관점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고려하면서도 균형 있게 조화되어야 하는 점이 규격 선정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설명된 순서를 조금 벗어나서 규격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크게 규격은 제조 규격과 성능 규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조 규격은 공급자에게 구매자가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자세하고 상세하게 만드는 방식에 대한 규격을 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성능 규격이란 공급자에게 제조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든 상관없이 완성된 제품이 원하는 성능을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 규격을 주는 경우는 공급자는 제조 방식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제조할까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공급자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방법이 있어도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고 진보되거나 개선된 품질이나 규격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성능 규격을 주는 경우에 공급자는 여러 방식으로 만드는 것에 그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시행착오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나 진보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방법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용품과 사양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에서 미리 규격을 정해놓은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구분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규격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생산자의 제조 품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매자가 100개의 자재를 구입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입한 100개의 자재는 모두 양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개의 자재를 앞으로 샘플링 검사를 통해서 받을 계획이라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양품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재가 양품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한 가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급회사는 회사가 100개의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101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100개를 납품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공급하는 회사가 1000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양품을 100개 골라서 납품했다고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공급자가 생산을 하는 생산 과정에서의 품질이 구매자가 샘플링 검사를 통해 자재를 받을 때 받은 자재 전체에 대해 양품이라는 믿음을 보증받기 위한 어떤 형태의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방법으로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공정 능력 지수입니다. 공정 능력 지수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공차 한계에서 공급자가 만드는 공차 한계를 나눈 값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품질의 분포가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지만 일정한 품질의 결과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회사에 따라서 요구하는 공정 능력 지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개념과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은 대체로 제품을 생산하고 구매하는 것에 특히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고 구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는 어떨까요? 서비스에도 규격이라는 것이 가능한 방법일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업무 기술서입니다. SOW라고 부릅니다. Statement of Work의 약자입니다. 서비스 업무 기술서는 자원의 활용 계획, 품질 측정 및 평가 방법,